이제 집행유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좀 골 때리거든요. 금고 이상, 금고징역, 감옥 가는 거 이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요. 뭐 뉴스 같은 데 나오죠. 선고자를 생략하고 나올 수 있어요. 집행유예 받고 선고받고 그러면 그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된대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자, 일단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집행 종료나 집행 면제는 감옥에서 살다 나온 거잖아. 얘는 감옥에 안 간 거다.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한 거예요. 판사가. 보통 집행유예는 2년 아니면 3년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얘는 원래대로 하면 감옥에 1년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감옥에 안 보내려고 봐준 거죠. 집행유예를 붙여서 선고해줘요. 그럼 집행유예가 2년 붙어 있으면 2년간 감옥에 안 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고. 원래대로 하면 갔어야 되는데 집행유예 붙여서 선고하면 감옥에 안 가고. 그럼 이제 집행유예 2년이 끝났대요. 종료가 됐어요. 이때 동안 감옥에 안 갔고 끝나고 감옥에 가는 건가요? 감옥에 안 가는 거야. 집행유예는 기간 동안도 안 가고 끝났어도 감옥에 안 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집행유예 2년이 종료가 되면 종료가 될 때 이것도 없애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이 기록을 그냥 없애줘요. 종료가 되면.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요. 감옥은 안 갔어요. 근데 이 기록이 남아있어. 종료가 되면요. 감옥은 똑같이 안 가요. 똑같이 안 가는데 이 기록 없애줘. 기록이. 차이점은 감옥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에요. 둘 다 감옥은 안 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도 안 가고 종료가 돼도 안 가고 감옥에는 안 가요. 감옥에는. 근데 이제 차이점 뭐냐면 유예 기간 동안은 요 기간 동안은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예 기간 동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꽝꽝꽝 기록이 남아. 근데 종료가 되면 그 기록을 없애줘. 전과 기록을. 판사가 선고한 기록을. 그래서 종료가 되면 즉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종료가 되면 즉시. 이렇게. 유예기간 동안은 감옥은 안 갔지만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선고한 기록이. 그래서 전과자가 되고 그리고 유예기간 동안은 결격사유가 된 거예요. 감옥에 안 갔지만 이 기록이 남아있어서. 종료가 되면 기록들 다 없어지니까 즉시. 아까 일반 사면은 왜 나오면 즉시였을까요? 일반 사면은 나오면 기록들 다 없애주니까. 일반 사면은 나올 때 기록들 다 없애주잖아요. 즉시. 집행유예도 종료되면 기록들 다 없애줘요. 즉시. 유예기간 동안은 기록 남아있고. 그리고 선고유예가 잘 나오는데 얘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아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랑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집행유예는 판사가 꽝꽝꽝 선고를 한 거야. 꽝꽝꽝 선고. 선고유예는 그거 안 했어요. 판사가 완전히 봐준 거예요. 집행유예도 봐준 거예요. 감옥에 안 보냈잖아. 선고유예는 더 봐준 거예요. 그냥 완전히 집에 가세요 한 거예요. 전과자도 아니에요. 선고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꽝꽝꽝 이걸 안 해서 전과자도 아니고 뭐 결격사유도 아니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 잘 봐야 돼요. 이게 매년 나오네. 집행유예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판사가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 돌려보낸 거. 그 다음 전과자 세 번째인데 벌금이죠. 벌금은 법위 중이에요. 이법위에 되고 이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정확하게는 벌금형이라 그랬어요. 벌금형 선고. 그러면 3년간 결격사유. 자,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해.
다른 법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형법 위반이다. X. 도로교통법 X. 변호사법 X. 뭐 다양한 법 다 나와. X. 꼭 이 법이어야 돼. 공인중개사법. 근데 아까 징역, 금고, 감옥에 가는 거 그리고 집행유예 법이 안 중요해. 제가 앞에 무슨 법 위반인지 써놓지 않았잖아요. 상관이 없으니까. 형법이건 뭐 도로교통법이건 뭐건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징역, 금고,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앞에 있는 법을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일 많이 나온 게 또 특이하게 배임죄. 뭔지 모르는데 그게 되게 많이 나와. 배임죄로 뭐 징역 선고받았다.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상관이 없다고. 근데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벌금만 가서 법을 보는 거야.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300만 원까지는 결격사유죠. 299만 원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 왜냐면 혹시 중개업 하시다가 사고 칠 수 있잖아요. 우리 웬만하면 벌금이거든요. 징역 거의 아니에요. 우리 웬만하면 벌금이지 뭐. 그러면 판사한테 가서 말씀드려봐야 돼. 300만 원 선고할 것 같으면 가서 말씀드려봐야지. 만 원만 까달라고. 299만 원은 결격사유가 아니잖아. 300만 원은 결격사유인데. 중개사고 치면은 가서 꼭 판사한테 말씀을 드려보자. 벌금 내려면 저 일을 해야 되는데 300만 원이면 결격사유여서 일을 못하게 된다고. 3년간이나 일을 못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만 원만 까달라고. 어떻게. 제가 판사면 들어줄 것 같아. 이 정도. 아니면 말고 그냥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경합범 분리선고예요. 얘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네요.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경합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분리선고하래요. 경합범은 분리선고해라. 설명드려볼게. 예를 들어서 A가 형법과 공인중개사법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했대요. 이런 게 경합범이야. 형법도 위반하고 공인중개사법도 위반하고 두 가지 동시에 위반한 거 경합법. 그러면 판사가 이제 이렇게 선고하래요. 분리해서 형법 요거 300, 공인중개사법 200 이렇게 선고하래요. 그럼 얘는 총액은 얼마예요? 500이잖아. 벌금을 500 내는데 결격사유 아니다. 왜? 공인중개사법이 200밖에 안 되잖아. 근데 B는요? B는 이렇게 했대요. 역시 형법이랑 공인중개사법. 근데 형법 요게 200이고 공인중개사법이 300이야. 이렇게 판사가 선고했대요. 얘도 총액은 얼마 내야 돼? 500. 둘 다 A나 B나 벌금을 500 내는 건 똑같다고요. 근데 내용은 완전 다르잖아요. 왜? B는 공인중개사법이 300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격사유. 이렇게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니까 분리선고를 해줘야 된다고. 이 법 위반 얼마인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벌금만. 그렇게.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그런 게 없다고요. 뭐 형법 위반 징역 6개월, 공인중개사법 징역 6개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법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뭉뚱그려 선고해도 상관이 없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벌금만 그런 거고, 그리고 벌금이죠. 과태료가 아니라. 아직도 질문이 많아. 벌금, 과태료 다른 거죠. 다른 거. 돈 내는 거 똑같지만 완전 다른 거라고. 과태료는 누가 하는 거? 관청이 부과하는 거. 주차 위반 과태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도 전과 기록 안 남는다고. 법원에서 한 게 아니잖아. 과태료는. 벌금이어야 돼. 벌금.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위반 뭐 과태료다 이건 상관이 없다고. 벌금. 법원에서 하는 거. 그렇게 세 가지가 전과자고요. 전과자는 할만해요. 아까 징역, 금고, 감옥 가는 거, 집행유예, 감옥 안 간 거, 벌금 이런 것들은 그냥 할만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고. 아까 감옥 가는 거는 네 가지만 비교하면 됐었고, 만기 석방 플러스 3년, 가석방 플러스 잔연기 플러스 3년, 그리고 특별 사면은 플러스 3년, 일반 사면은 즉시 그 네 가지만. 징역, 금고, 감옥 간 거는 징역, 금고 법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집행유예 기간만 잘 보면 되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그러면 2년간 결격사유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래요. 3년간 결격사유. 앞에 있는 징역 1년은 의미가 없어. 감옥에 안 갔잖아.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간 거라고요.
집행유예 기간만 잘 보면 된다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이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래. 그럼 얘는 얼마 동안 결격사유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1년 6개월. 앞에 있는 징역 1년은 의미가 없다고. 낚이면 안 된다고요. 이거를 이렇게 더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거 3년 이렇게 더해서.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건 뭐야, 이건? 낚이는 거지, 낚이는 거. 이런 거에 낚이면 뭐다? 붕어. 사람은 이런 거에 안 낚여. 잘 봐야지. 집행유예 기간, 유예 기간만. 그거. 벌금은 법이랑 액수만 잘 보면 되고. 다른 법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심지어 공부할 때, 나중에 이거 공부할 때 그냥 한번 보면 다 되고, 심지어 이건 공부할 때 재밌기까지 해. 남들 감옥 보내고 하는 건 나름대로 뭐 재밌잖아. 내가 감옥 가는 거에 좀 짜증나도 남들 보내고 하는 거는 좀 재밌다고, 그거는. 본인이 간다 그러면 좀 짜증나지만. 이제 취소가 중요하고요. 취소를 해볼게요, 취소. 취소가, 먼저, 등록 취소를 해볼게요. 이 등록 취소가 어려워요. 예. 이것만 잘 정리하면 사실 결격사유에서 딴 거 문제 될 게 없어. 등록 취소. 얘는 3년을 더해요. 어디다가? 등록 취소일에다가, 여기다가. 원칙.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3년을 더하지 않는 제외 사유가 있대요. 제외. 첫 번째. 결격사유. 자, 뭐가 결격사유냐면요. 제가 그냥 미리 적어드릴게요. 선고, 아니면 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그게 후발적으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예요. 선고나 심판이. 두 번째. 등록기준 미달. 사무소가 판잣집인 거 뭐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이렇게 부르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사기결. 사기결. 이유예요. 등록 취소는 뭐를 보자? 이유를 보자. 멀쩡한 사람을 등록 취소하진 않잖아. 멀쩡한 사람을.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사, 기, 결. 세 가지는 취소하고 3년 더하지 말래요. 3년 더하는 거 제외. 다른 거는 취소하고 3년 더하고. 이 세 가지는 사, 기, 결. 사기결혼 따와서 사기결 세 가지는 취소만 하래. 3년 더하지는 말래요. 그리고 이 둘은요.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친절하게. 그래서 등록기준 미달, 사망해사는 이거 3년을 안 더하지. 나중에 금방 알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근데 문제는 결격사유. 얘는 사례로 나올 수 있어요. 그걸 해볼 거야. 사례로 나오는 거. 자, 보세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요 날짜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대요.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 법원에서 하는데 결격사유, 심판, 결격사유. 피한정 후견이 된 거잖아요. 법원에서 심판을 했잖아. 결격사유. 이거를 2달 뒤에 3월 1일 등록관청이 알았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건 법원에서 한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2달 뒤에 야, 너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냐? 너 결격사유야. 이거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했대요. 2달 뒤에. 한정후견 개시 심판 받은 걸 이유로 해서. 그럴 수 있죠. 왜 그럴 수 있냐면 이게 결격사유니까요.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에 결격사유가 개공, 나한테 발생하면 바로 절등치라 그랬잖아.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니까 2달 뒤에 등록을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절등치니까 등록 취소. 시간적인 순서는 법원이 먼저 했고 2달 뒤에 등록관청이 알았고. 등록관청이 자기가 한정후견 개시심판한 게 아니니까 이건 법원이 했고 등록관청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이 2가지 일을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럼 얘는 결격사유에서 언제 벗어나나 아까 뭐 징역 근고처럼 그렇게 날짜를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럼 보세요, 이제 3월 1일 이게 무슨 날짜예요? 등록 취소일이에요.
여기다가 3년 더하는 게 원칙이니까 일단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한번 3년을 더해볼게요. 제가 조 날짜에다가 3년을 더해서 이렇게 말해. 2022년 3월 1일 이 날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2022년 3월 2일 3년 더해서 3월 1일에 3년 더해서 요 날짜부터 3월 1일 요 날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맞췄어요. 이 날짜에도 이 사람은 계속 피한정 후견인. 지금 3년 지났다고 얘가 정상인 된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3년 지났어도 얘는 계속 피한정 후견인인데 피한정 후견인이 3년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벗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 모순이 생기니까 3년을 저기다 더하면 안 된다고. 더하는 거를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니까 거기다가 3년 더하지 말고 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된대. 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맞췄어요. 여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은 어떻게 하면 된다? 종료 심판 받으면 된다. 아, 법원에서 시작한 건 법원에서 끝내는구나. 종료 심판 받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개시 심판이니까 종료 심판 받아야지. 3년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밑에 거를 계산하지 말고 위에 거를 계산하는 얘기예요. 이유가 결격사유였잖아. 그럼 등록만 3월 1일에 등록만 취소하래. 여기다가 3년은 더하지 말고 3년 더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된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은 종료 심판 받으면 되고. 그럼 만약에 이게 선고라고 해보세요. 파산 선고. 똑같아요. 파산 선고 받았대. 이거 누가 해? 법원에서 하잖아. 그죠? 선고, 심판, 결격사유. 이거 법원에서 하잖아요. 이것도 법원에서 한 거고, 이것도 법원에서. 2달 뒤에. 이거 알았어. 등록관청이. 법원에서 한 거를 이제 등록관청이 나중에 한 거야. 자기가 한 건 아니니까. 야, 너 파산자가 된 거야. 그러면 등록도 취소지. 그래서 등록을 취소했대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럴 수 있냐면 이게 뭐냐면 파산 선고받은 게 이게 결격사유거든요. 결격사유. 선고, 심판, 결격사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한 거예요. 만약에 등록 취소를 안 하면 파산자가 계속 중개하게 되니까 취소를 해야죠. 결격사유가 나중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면 절등치라 그랬으니까 취소. 한 사람이 또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동일인이. 얘는 3월 1일 등록 취소일 여기다가 또 3년을 한번 더해볼게요. 3년을 더해. 그래서 2022년 3월 1일 요 날짜부터 결격사유 벗어납니다.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왜? 이 날짜에도 이 사람은 계속 파산자인데 3년 지났으니까 요 날짜부터 결격사유 벗어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파산자인데. 그럼 어떻게 돼, 또? 맞췄어요. 이 결격사유가 파산 선고니까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 복권되면 되지. 복권. 아까 한정후견 개시 심판은 종료 심판 받으면 되고 파산 선고는 복권되면 되잖아요. 면책 결정, 복권 결정. 복권되면 되는 거지. 3년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벗어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3월 1일 등록 취소일, 3월 1일 등록 취소일 여기다가 둘 다 3년을 더하지 않았네. 둘 다 3년을 더하지 않았어요. 왜? 이유가 결격사유잖아. 사기, 결격사유는 3년 더하는 것 제외잖아요. 선고심판이 결격사유 3년 더하지 마. 취소만 하래. 3년 더하지 마. 왜 3년 더하면 안 돼요? 모순이 생기니까. 그냥 취소만 하래요. 그래서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된다. 한정후견 개시심판이면 종료심판 받으면 되고 파산선고면 복권되면 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 자, 요거까지 이해가 되면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 텐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버리시면 돼. 요것만 잘 봐도 돼요. 요참은 이것만 잘 봐도 돼. 밑에 거 버려도 돼. 이제 요게 이해가 됐다고 치면 똑같이 하는 건데 제가 이걸 딱 쓰는 순간에 이해가 안 돼. 질문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해볼게요. 한번. 그냥 해보는 거야. 그래도 이제 5월 달이니까 2019년
물론 뭐 5월달이긴 하지만 여러분 실력은 똑같지. 5월달만 된 거야 그냥 되기만. 1월 1일 어떻게 했냐면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를 받은 거예요. 벌금형 선고. 누가 해요 이거? 법원에서. 그죠? 뭔데 이게? 결격사유 저거잖아요.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결격사유. 이거를 2달 뒤에 또 등록관청이 알았대. 야, 너 전과자가 된 거야. 등록 취소지. 이거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했어요. 이렇게. 등록 취소하는 게 되죠. 왜냐면 이게 뭔데? 결격사유니까. 결격사유가 후발적으로 나한테 발생하면 절등치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2가지를 다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이. 지금 다 동일인이 2가지 일씩을 다 한 거예요. 지금 같은 사람이. 얘도 마찬가지. 1월 1일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를 받고 2달 뒤에 그것 때문에 등록까지 취소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얘는 결격사유에서 언제 벗어나나 계산을 해보자. 그거예요. 3월 1일 등록 취소일. 지금 똑같죠? 3월 1일, 3월 1일, 3월 1일 등록 취소일. 등록 취소일. 그러면 조 날짜에다가 3년을 더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3월 1일 등록 취소일 3년 더하지 않았네. 왜? 이유가 결격사유니까. 3월 1일 등록 취소일 3년 더하지 않았네. 왜? 이유가 결격사유니까. 사기 결 3년 더하지 마. 제외. 자, 3월 1일 등록 취소일 여기다가 3년을 더하면 돼요? 안 돼요? 3년을 더해서 2022년 3월 1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네? 왜? 아까도 안 더했잖아. 안 더했잖아. 그럼 얘는 왜 더해? 안 더해야지. 이유가 결격사유잖아요. 3년 더할지 말지는 이유를 보는 거야 무조건. 이유. 등록 취소 이유 보라고. 사기 결이면 안 더하잖아. 얘는 왜 안 더했는데요? 결격사유. 얘는 왜 안 더했는데? 결격사유. 이유가 결격사유, 결격사유. 얘는 왜 더하면 안 되는데? 똑같잖아요. 이유가 결격사유. 얘도 결격사유인데 왜 얘는 3년을 더해? 더하면 안 된다고. 3년을 안 더했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지. 얘는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결격사유잖아.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도 결격사유잖아요. 결격사유면 3년을 안 더하잖아. 보니까. 결격사유니까 안 더하고 결격사유니까 안 더하고 얘도 결격사유니까 더하면 안 되고 안 더한다고. 그럼 어떻게 했는데?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됐잖아요. 이 결격사유가 한정우견 개시심판이니까 종료심판 받으면 되고 이 결격사유가 파산선고니까 복권되면 되고 얘는 이 결격사유가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벌금 선고에다가 3년을 더해야지. 벌금 선고에다가 3년 더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야지.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에다가 3년 더하잖아. 벌금 선고 날짜부터 3년이 지나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1월 1일 여기다가 3년을 더해서 이 사람은 2022년 1월 1일 그러니까 요 날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날짜가 아니라. 등록 취소 날짜가 아니라 벌금 선고부터 3년이 지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해가 되다가 또 안 돼. 왜냐면 3년을 그래 안 더하지. 결격사유니까 안 더하지. 근데 갑자기 또 여기다 더하니까 또. 그러니까 뭘 놓친 거냐면 시점을 놓쳐서 그래. 저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거를 놓친 거야. 시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요.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한 등록 취소일 그 날짜에다가 3년 더할지 말지 그것만 배우고 있는 거야. 그것만. 자, 이 세 가지 공통점 보세요. 3월 1일, 3월 1일 등록 취소일, 등록 취소일 3월 1일 등록 취소일 시점은 다 등록 취소일이잖아요. 거기다가는 3년을 다 안 더했잖아. 등록 취소일에다가는. 왜? 이유도 똑같네. 결격사유,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등록 취소일에 3년 안 더했다고. 벌금 선고 날짜에다가는 3년을 더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결격사유 벗어날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다가도 3년 안 더하면 얘는 뭐 죽을 때까지 결격사유가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젠간 벗어나야지.
벌금 선고에다가 3년을 더하고 등록 취소 여기다가 3년을 안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가 나오면 일단 이유를 봐요. 이유가 사기결. 세 가지는 3년을 안도한다 그거예요. 자, 3년을 안도한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3년을 안도해 이게 아니라 어디다 3년을 안도한다? 등록 취소일. 시점은 등록 취소일이에요. 거기다가 안도한다고. 벌금 선고에다가 3년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시점은 등록 취소일이다.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계산 문제가 나왔어서 시험에. 최근 들어서는 한 10년 동안은 안 나왔네요? 10년은 아니구나. 한 7, 8년 동안은 안 나왔어. 이 계산 문제가. 이 등록 취소, 벌금 선고 이 계산 문제가 예전에 나왔었다고요. 최근에는 안 나와. 최근에는. 그래서 제가 왜 안 나오나 이유를 봤더니 저걸 내던 분이 은퇴했어. 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어렵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분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은퇴했어. 더욱 개다해. 안 내,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만 나오냐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고 3년을 더할지 말지만 나와요. 이게 더하는 건지 안 더하는 건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 뭘 보고? 이유를 보고. 3년 더할지 말지를.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네. 질문 드려볼게요. 자, 시험에 나온 거, 최근에 나온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대요. 자격증 위조 등록했어. 자격증 위조 등록. 걸렸네?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됐대요. 그러면 걔는 등록 취소에다가 3년을 더해야 돼, 말아야 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서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됐대요. 자, 등록 취소는 이유를 보라 그랬잖아. 더할지 말지는 나오니까 지금. 부정한 방법 등록이 사망예산인가요? 아니잖아요. 등록기준 미달인가요? 아니잖아. 얘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표현이. 그대로 이렇게. 결격사유도 아니잖아. 왜? 선고심판이라고 나와야 돼요. 부정한 방법 등록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취소하고 3년 더하는 거야. 토해야 돼. 사기결이 아니니까. 그럼 또 등록증 양도했대요. 등록증 양도한 거 걸려서 취소. 등록증 양도한 것 때문에 취소. 3년 더해야 안 더해요? 더하는 거 맞췄어요. 잘하셨어요. 왜? 등록증 양도한 게 사기결이 아니잖아. 그럼 더해야지. 그러면 이중 등록했대. 양다리 걸쳤대. 양다리 걸쳐서 취소가 됐대요. 이중 등록 때문에. 3년 더해야 안 더해요? 더한다고. 사기결이 아니잖아. 결격사유가 아닌 것만 보면 돼요. 선고, 심판이라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안 나오면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3년 더한다고. 중개보수 왕창 받아서 초과보수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됐대. 3년 더해야 안 더해요? 더한다고. 잘하셨어요. 천재인데? 놀랍다. 3년 더하는 거라고. 왜? 아니, 사기결이 아니니까 더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 나온 건 이거 있죠. 법인이 해산해서 취소했대요. 법인 해산, 등록 취소 3년 더해야 안 더해요? 안 더하네. 사망해산, 사망해산, 해산. 법인이 해산, 등록 취소 3년을 안 더하죠. 그거는. 사망해산. 3년 더할지 말지만 뭘 보고? 이유를 보고. 이 계산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안 나오니까 그냥 뭐 책에 있으니까 설명드린 거고 사실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더할지 말지는 꼭 알아야 돼. 뭘 보고 결정하자? 이유. 사기결이면 3년을 안 더한다. 사기결이면. 사기결이 아니면 더하는 거고. 3년 더하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사기결만 안 더하니까. 그렇게. 뭐가 결격사유다? 선고, 심판. 자, 얘는 등록 취소고 자격 취소도 있어요. 자격 취소는요, 간단해. 무조건 3년 더하는 거예요. 자격 취소는. 3년간 결격 사유예요. 3년간 응시 결격 사유도 되고 등록 결격 사유도 돼요. 3년간 자격 취소는 시험도 못 봐요. 그리고 중개 보조원도 못 해요. 등록 결격 사유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넓게. 등록이 안 된다 끝이 아니었잖아. 등록 결격 사유는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봐요. 사실 시험 볼 마음도 안 생길 거야. 자격증 날라갔는데 짜증나니까. 3년간 시험 못 보고 그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중개 보조원 하고 싶대. 그것도 못한대. 등록 결격 사유에
중복돼 있어서. 응시 결격 사유는 시험 못 보는 거, 등록 결격 사유는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그렇다고요. 걔는 별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자격 취소가 나오면 어떻게 무조건 3년 더 하는 거예요. 자격 취소가 나왔는데 앞에 이제 이유를 보고 있대요. 왜 취소됐나 이유 보고 있고. 그럴 필요 없다고.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 한다고요. 등록 취소는 무조건 더 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보고 사기결이면 안 더하고 다른 거면 더하고 등록 취소만 3년 더 할지 말지 고민하는 거고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 하는 거고 그렇게. 그리고 정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지에서는 업무정지랑 자격정지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항상 두 가지씩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비교를. 자, 결격사유예요. 업무정지는요? 업무정지는 전체의 기간이 아니라 폐업해야 돼.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예요. 자격정지는 그냥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예요. 차이점은요? 업무정지는 개공이 받는 거, 자격정지는 소공이 받는 거. 받는 사람이 달라. 정지는 일을 못하는 건데 얘는 개공이 받고 얘는 소공이 받아요. 직원이 받는 거예요. 개공이 받고 직원이 받고. 자, 업무정지 보세요. 이런 거예요. 최장 길면 정지는 6월이거든요. 정지는 최장 길면 6월, 6개월이에요. 업무정지였어요. 중간에 그만둬요, 얘가. 6개월 받고 그만둔 거야. 그러면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요 기간이 남아있네? 그죠? 남아있는 요 기간 동안 뭐다? 결격사유다. 다시 등록도 안 되고 딴 데 취업도 안 돼요.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 그러면 요 기간은요? 폐업을 안 했대.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은 안 했어요. 결격사유예요? 이걸 잘 보세요. 업무정지는 폐업하면 남은 기간, 폐업하고 남은 기간 결격사유래요. 얘는 폐업을 안 했어요. 결격사유? 아니네, 그러면. 아니잖아. 폐업하기 전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폐업하고 남은 기간은 결격사유가 돼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뭔데요? 그냥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에요. 업무정지를 받은 자. 결격사유로 규정할 이유가 없어. 왜? 어차피 일을 못하거든. 얘는 그냥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어서 일을 못해. 그러니까 효과가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아. 얘는 결격사유여서 일을 못해요. 얘는 폐업하기 전은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니까 일을 못해. 둘 다 전, 후가 효과는 똑같다고. 일을 못하는 건. 그럼 뭐가 다른 건데? 불러주는 명칭이 다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줄 때 폐업하고 남은 기간은 너는 결격사유야 이렇게 불러주고 폐업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업무정지야 이렇게 불러준다고. 불러주는 명칭이 다른 거지 효과가 다른 건 아니라고요. 효과는 똑같다고. 어차피 일을 못한다고 이 사람들은. 다만 불러줄 때 폐업하고 남은 기간은 결격사유다 이렇게 부르고 폐업하기 전은 업무정지 받은 사람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은 이 기간 다 지나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효과는 똑같다. 뭐가 다르다? 불러주는 명칭이 다르다.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대요. 그럼 6개월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맞아요? 업무정지를 6개월을 딱 받았어. 6개월 동안 결격사유다. X. 왜? 폐업을 안 했잖아.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그 사람은? 업무정지 받은 사람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요.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업무정지 받은 사람 이렇게 불러줘야지. 결격사유라고 불러주면 안 된다고. 폐업을 해야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업무정지 6개월을 받고 그러면 폐업을 했대요. 중간에 그만둔 거야. 폐업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맞아요? 업무정지 6개월을 받고 그만두면 결격사유 벗어나게 돼요? X. 오히려 결격사유가 되잖아요.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된다니까. 결격사유 벗어나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는 폐업하고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자격정지는 안 그렇다고요. 6월이면 6월,
3월이면 3월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얘가 그만두건 뭐하건 상관이 없어. 자격정지는 전체 기간, 업무정지는 폐업하고 남은 기간. 차이점 눈에 들어오시나요? 들어와야지. 자격정지는 그 기간이라고 돼 있잖아. 뭐 중간에 그만뒀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그냥 결격 사유라고요. 얘가 그만두건 뭐건 상관없이 전체 기간이. 근데 업무정지는 전체 기간이 아니라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만. 자격정지는 전체 기간. 차이가 있죠. 차이점 두 가지다. 업무정지는 누가 받는 거? 개공. 자격정지는 소공. 또 결격 기간이 다르다. 업무정지는 폐업하고 남은 기간 동안. 자격정지는 전체 기간 동안. 자격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결격 사유. 업무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결격 사유. 아니라고. 폐업하고 남은 기간 결격 사유니까. 업무정지는. 업무정지에서는 폐업한 날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폐업을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지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리고 법인 업무정지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법인 업무정지 사유 발생이에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은 사고 칠 때예요. 있던 임원, 사원, 이사급이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되고 자, 사유 발생 당시, 처분 당시가 아니에요. 사유 발생 당시고 이사급이에요. 고용인, 직원이 아니에요. 먼저 사유 발생 당시인 거 이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때 사고를 쳤고 이 사고가 적발돼서 처분을 주는 거예요. 업무정지 처분을 최장 길면 정지는 6월인 거예요. 6월. 이때 A, B 두 명이 이사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CD가 입사해서 처분 당시에는 A, B, C, D 네 명이 다 있어. 그럼 보세요. 만약에 처분 당시다 그러면 A, B, C, D 네 명이 모두 다 결격 사유예요. 그럼 안 되잖아. 왜? CD는 결격 사유가 되면 안 된다고. 나쁜 짓을 할 때 없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입사했는데 처분 당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격 사유로 묶이면 안 된다고. CD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유 발생 당시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처분 당시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CD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쁜 짓을 할 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CD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처분 당시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사유 발생 당시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 나쁜 짓을 할 때 있던 그게 그런 의미야. 나쁜 짓을 할 때 있던 누구만? 이사급만. 이때 두 명이 더 있었대요. EF. 근데 얘네들이 고용인이었어요. 고용인. 직원. 상관이 없다고. 직원들은 또 죄가 없어. 직원이잖아. 직원. 시키면 시킨 대로 했잖아. 그냥.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만 잘 보자.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누구다? 이사급이다.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이사급이 결격 사유. 처분 당시 X. 고용인 X.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이사급이 결격 사유. 그 키워드만 잘 보시면 되고. 자, 책을 볼게요. 책을 보시면 123페이지에서 4번에서 양가로 1번 금고 이상 실형 선고는 금고 징역. 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 그랬죠? 법은 중요하지 않고 얘는 다른 법 위반도 상관이 없고 법이 중요하지 않고 넘겨보면 124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집행 종료 만기 석방 같은 거고 플러스 3년이죠. 가로 내용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이건 뭔데요? 가석방이죠. 그럼 가석방 플러스 3년이에요? 아니잖아. 주의해야지. 가석방 플러스 잔연기 플러스 3년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네 가지를 여기다 적어놓으면 끝나는 거죠. 양가로 2번인 만기 석방 플러스 3년, 가석방 플러스 잔연기 플러스 3년. 양가로 3번은 집행 면제가 특별 사면과 같으니까 특별 사면 플러스 3년, 일반 사면은 즉시 그런 내용들이죠.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쭈루룩 있는데 동그라미 4번만 보고 1번, 2번, 3번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나올 리가 없어요. 무시. 동그라미 4번이 뭐다? 특별 사면. 특별 사면이니까 집행 면제랑 같다. 플러스 3년. 특별 사면 플러스 3년. 일반 사면은 즉시. 5번. 뭐가 키워드?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만 잘 보자. 그렇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래도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면 3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만 보자. 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 금고, 징역, 집행유예는 법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선고유예는 아예 그냥 결격사유가 아니고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 잘 보셔야 된다고. 엄청 낚이니까. 매년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틀려서 그래 사람들이. 집행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 꼼꼼히 봐야 돼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고 125페이지에서 6번 자격 취소는요. 무조건 3년도에서 3년간 응시결격, 등록결격이죠. 파란색 6번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죠. 응시결격 사유도 되고 3년간 시험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응시결격 사유도 되고 등록결격 사유도 되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중복돼 있다고. 응시결격 사유도 되고 등록결격 사유도 되고 얘만 그래요. 얘만. 그래서 3년간 시험 못 보고 3년간 뭐도 못한다. 중개보조원도 못한다. 그래서 파란색 6번에 자격 취소된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결격 사유도 되고 등록결격 사유도 되고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하고 이유 불문. 무조건 3년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유 불문. 박스 밑에 7번 자격 정지는 소공이 받는 거고요.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죠. 두 번째 줄 맨 옆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다. 기간 경과하면 벗어난다. 자격 정지 6월이면 6월, 3월이면 3월.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됐고 8번은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인데 126페이지를 보세요. 126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전부 다 플러스 3년 동그라미, 플러스 3년 동그라미. 양가로 1번도 옆에다가 플러스 3년 동그라미. 양가로 2번도 플러스 3년 동그라미. 왜? 사기결이 없잖아요. 사기결만 3년을 안 더하는 거지 다른 건 다 더하니까 지금 양가로 1번에서 6가지, 양가로 2번에서 10가지 다 사기결이 아니잖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망해산, 등록기준 미달, 결격사유는 없잖아요. 사기결이면 3년을 안 더하는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에 있는 이렇게 16가지는 다 3년을 더하는 거야. 사기결이 아니기 때문에. 양가로 1번도 플러스 3년 동그라미, 양가로 2번도 플러스 3년 동그라미. 사, 기, 결 세 가지만 3년을 안 더하는 거다. 3년 더하는 거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그래서 등록 취소만 이유를 보고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하고 등록 취소는 이유 보고 더할지 말지 판단하고 이렇게. 127페이지에서 9번은 업무정지죠. 자, 파란색 9번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동그라미 칠해주세요. 뭐가 키워드예요? 파란색 9번에서 맞췄어요. 폐업신고. 폐업신고. 업무정지니까 폐업신고가 나와야지. 그만뒀단 말이. 첫 번째 줄 보세요. 파란색 9번의 첫 번째 줄.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받은 것이 결격사유로 바로 연결되지가 않는다. 결격사유 받으면, 그 업무정지 받으면 그냥 결격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부른다고?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다, 얘는. 왜? 폐업을 안 하면, 폐업해야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되는 거지. 업무정지에서는 폐업,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 자격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 업무정지랑 자격정지를 비교를 해보자. 업무정지는 개공이 받는 거, 자격정지는 소공이 받는 거, 업무정지는 폐업하면 남은 기간, 자격정지는 전체 기간 동안. 그렇게. 그리고 10번은 키워드 두 가지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칠하면 두 번째 줄에 사유 발생한 당시 키워드죠. 그리고 임원 또는 사원, 사원 또는 임원 키워드죠. 이사급이 결격사유다.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 이사급, 처분 당시 X, 고용인 X, 사유 발생 당시에 했던 이사급이 결격사유. 이렇게. 그래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주의해야 될 것은 처분 당시에 있던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다. 왜 처분 당시가 아니라고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까. 아까 CD처럼 처분 당시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까 사유 발생 당시라고 해야지.
그죠? 나중에 입사한 사람은 구제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 주의하면 되고, 넘겨보면 128페이지에서 11번 벌금만 법이랑 액수를 잘 보는 거죠. 벌금만. 이 법, 다른 법, X. 300만 원 이상이니까 299만 원은 결격사유 아닌 거고 벌금이죠.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 그래서 오히려 벌금도 꼼꼼히 봐야 돼요. 법도 봐야 되죠. 액수도 봐야 되죠.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봐야 되지. 그런 것들. 그리고 밑에 판례 밑에 판례는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판례인데 뭐냐면 양벌 규정은 고용인 잘못으로 내가 벌금을 받은 거야. 개공이. 내 잘못이 아니라 고용인 잘못으로. 양벌 규정은 그건 당연히 결격 사유로 하면 안 되죠. 내가 사고 친 게 아닌데 고용인이 사고 쳐갖고 내가 벌금 받았는데 결격 사유다. 진짜 억울하지. 이거는 진짜 이민 가버리지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받은 거니까 벌금은 내고 결격 사유는 아니다.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뒤에 가로하고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선고받은 거 딱 적어놔야 돼.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선고받은 거. 그래서 결격 사유가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 밑에 12번은 법인은 이사급에게 결격 사유가 있어도 결격 사유래요. 그 법인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임원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인 법인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법인 결격 사유. 그죠? 임원 중에 한 명이 피한정 후견인이래. 그 법인이 결격 사유라고요. 임원, 사원, 이사급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 법인이 그냥 결격 사유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면 되고 법인은 이사급에게 결격 사유가 있어도 그 법인이 결격 사유가 된다. 그게 12번이 어떤 독자적인 사유가 아니라 이사급에게 결격 사유 있으면 법인도 결격 사유다.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고 그런 내용들이고요. 3번 밑에 있는 굵은색 그 3번 결격 사유 구분 효과 고용인 결격 사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로 대체하면 되고요. 아까 나한테 결격 사유 있으면 개공 본인한테 절등치 예외 없고 이사급 결격 사유면 절등치인데 2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고 고용인 결격 사유 있으면 뭐다? 업무정지다. 내가 고용한 직원에게 결격 사유 있으면 업무정지인데 2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는다. 이사급 고용인은 예외가 있다고요. 2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고 다만 이사급은 절등치 고용인은 업무정지. 그런 거고 밑에 결격 사유 조회권은 공무원이 신원조회 한다는 얘기예요. 신원조회. 신원조회를 하니까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 사람은 안 내요. 그래서 거기 맨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끝낼게요. 수업을. 맨 밑에다가 뭐냐면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성년자고 전과자가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 예가 있는데 혹시 아포스티유 이런 말이 보이면 그게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야. 아포스티유 이런 말이 보이면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발음하기 더럽기입니다. 아포스티유. APO 이렇게 돼 있으면 불어 같아. 제가 보기엔.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이런 거. 자, 한국인 안 내요. 왜 안 내? 신원조회. 공무원이 신원조회 하잖아. 공무원이 신원조회. 근데 외국인은요? 제출을 해야 돼요. 외국인은 본적지가 외국이잖아요. 신원조회가 안 돼요. 공무원이 신원조회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내가 저 성년자고 전과자 아닙니다. 낼 필요가 없다고 조회하면 다 나오니까 한국 사람은. 외국인은 조회도 안 나오니까 본인들이 내라고. 뭐를? 아포스티유.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은 제출한다. 한국인은 안 낸다. 가끔 모의고사에 바꿔치기 하죠. 저거를. 아포스티유 외국인만 내는 거. 외국인만. 신원조회가 불가능해서 저렇게 적어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작년 문제를 볼까요? 131페이지에서 2번 문제. 이 정도 문제 수준이에요. 131페이지에서 2번 문제 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골라봐. 결격사유 해당되는 자. 기억, 피특정 후견인 아니죠.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나와야죠. 피특정 후견인 X. 니은 선고유예는 I의 결격사유가 아니잖아요. 집행유예가 아니니까 X. 디귿은 집행유예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대. 결격사유 맞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까 결격사유. 리을은 자격증을 대여해서 자격 취소래요. 자격 취소 이유 볼 필요 있어요? 없다 그랬죠.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간 결격사유인데 3년 경과 안 됐잖아요. 결격사유. 등록 취소는 이유를 보지만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 한다. 3년간 결격사유. 3년 경과 안 됐잖아요. 그래서 디귿, 리을, 디귿, 리을. 답은 5번. 작년에 단 한 명도 안 틀렸어. 이 정도는. 그죠? 어렵나요? 할만하지.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는 그냥 쉬워. 두 문제는. 한 문제가 뭐가 어려운 거냐면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그거야. 개공한테 있으면 절등치 예외 없고 이사급은 절등치인데 2월 이내에서 하면 제재 안 받고 절등치 안 받고 고용이 있는 업무 정지인데 2월 이내에 해소하면 또 제재 안 받고 그 내용이 나오면 어려운 거죠. 그게 나오면. 작년에 그것까지 나오는 바람에 그건 좀 어려운 게 있었죠.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나머지 두 문제는 쉬웠다. 이런 거 뭐 누가 틀려 이거. 무늬만 어려운 거지. 박스 형태인데 그냥 뭐 무늬만. 이것들을. 있고. 그렇게 보면 되고 다음 페이지는 벌금형 분리선고니까 뭐 아까 설명드린 거로 대체하면 되고요. 벌금만 분리선고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뭐 등록증 재교부라든가 그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거고요. 됐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네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